했어요. 소경묘였습니다. 소경묘였는데 고종 때 그것을 완벽하게 적용을 시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정자각하고 이제 원묘 제도를 갖다가 그때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때 고종 때 소경원으로 추승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자로서도 그 원묘가 그 세자 이상은 원이라고 그러는 세자빈이 원이라고 한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거는 고종 때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는 소경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자각하고 그 나머지 성분들이 그때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양석이라든지 석양이라든지 이런 거. 문석은 이제 뭐 애정부터 있었고요. 문석이나. 그리고 그 공부는 그 예전에 제가 왔을 때도 상당히 그 공분이 우람했죠. 우람했는데 이런 식의 각도가 원래 공분의 형태예요. 요즘 그 새로 만든 요즘 봉분, 이 가파른 봉분 있죠. 둥그런 봉분, 바가지 씌운 봉분, 그런 거는 사실은 원래 원형 봉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각 자체가 원형 봉분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곡장이, 이 문제는 곡장이에요. 그 소경원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곡장과 이 나머지가 굉장히 어울림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그때 조금 허물을 조금 양쪽에 이제 그 지붕 그 개석 부분이 좀 이제 넘어지고 이랬죠. 지붕석이, 지붕 그 기와가. 그런데 재작년에 이거 전면 보수를 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왔었거든요. 두 번을 왔었는데, 문화재청하고 제가 또 아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 이걸 완전히 다 허물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 지금 한번 보세요. 어울림이 없잖아요. 그때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의 가장 큰 어점이 그거예요. 부분만 무너졌으면 부분 보수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전면 보수를 하는 거야.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그 1월석 있죠. 이제 그 1월 성신석인데 그 동그란 거 있죠. 1월 성신석이라고 그러거든요. 1월 성신석 제가 남부링 제대로 하는지 여기서 제가 지켜봤어요. 야, 이거는 어디에 빠졌냐 이래가지고 남부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가 이게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저돌이 여기 가고 이러는 거죠. 그 정도로 하여튼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옛날에 정말 아름다운 그 이 곡장이 지금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곡장의 털이 저렇게 되지 않았어요. 울퉁불퉁하면서도 상당히 그 율곡이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안 됐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그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 1월 성신석은 원형이지만 저기에 있는 저 방전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새 방전은 새로 방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더더욱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방전을 옛날 거로 썼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 거로. 그리고 오늘 어저께도 오늘 우리 임평정 회장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오늘 뭐 경항군요 가지고 있을 텐데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인세자는 중국에 8년 동안 벌모로 가가지고요. 가장 고생을 다 하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결국에 조선에서 그 임평정의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달 정도 60여 결국에는 죽게 되셨는데, 이것은 뭐 독살이다, 아니면 뭐 간병이다, 아니면 뭐 그냥 자연사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실록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독살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록에도 얼굴색이 변했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정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워낙 이 알력이 심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자식은 3명이 있습니다. 경항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성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왕군, 그 다음에 경안군이 있죠. 경안군은 저 대자사 쪽에 지금 모셔져 있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경왕군하고 경성군은 저 건너편에 두 분이 모셔져 있죠. 경성군은 복림대군 때, 복림대군이 조정 때 그게 다시 그
군으로 초성이 됐지만 경안군은 초성이 못돼가지고 고종 때 됐죠. 예, 고종 때 고종 때 일갈 추승을 막 시키거든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 왕들이 그 조상에 대한 추승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좌우적은 차스님 말씀 정자가? 정자가. 아주 제자들 정자가 있나? 그 이제 아까 그 소현세자가 그 기록상으로는 좀 독살설이 좀 많이 정황상으로 이제 그렇게 한데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지난번에 그저 우리 KBS 역사 채널에서 그 그날이라는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현세자 그 독살설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한의 학자가 그 병증을 그 봤을 때 그것이 독살설은 무리다. 그 독살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때 학질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한의학자가 그 소현세자 병증을 그 봤을 때 그게 독살설은 무리다. 그 독살은 아니다. 이거 자연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 모르죠. 근데 이제 실록에는 그 정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예, 있어요. 너무 자세히 나오고 얼굴 색깔이 표현했다. 그뭐 일부 그 약 무슨 약을 먹었을 때 변한 것과 동일했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독살설이 많이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예. 건강한 분이었는데 2달 만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만 더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무슨 기능이에요? 이거는 문 닫는 거예요? 이거 걸 푸는 건가? 어디? 문 닫는 거네요. 돌렸어? 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해보 나무로 고개도 모양까지. 네. 이걸로 해볼까? 여기도 있네, 여기 밑에. 그렇지, 밑에 해보면 근데 안 돌려져. 원래 돌아가 있죠. 저 위에만 원래 돌아갔기 원래 때문에 돌아가겠죠. 저기 흔적이 남아 있잖아. 그렇겠다. 돌리는 아니 흔적이 돌리지 마세요. 있네. 돌리지 마세요. 돌리다 또 부러져가지고 이제 아니 저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저 못이 빠지면. 아니 돌리는 흔적이 있어. 저 위에. 돌리는 흔적이 떨어졌죠? 여기도. 옛날에 서러운 관찰이었어요. 아니 나는 발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저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뻐. 손대면 안 되겠다. 가운데. 그 생도나스처럼 생겨갖고. 생도나스. 맛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적 감각이 있어서 굉장히 여기 하나 빠졌어요. 동글동글 이쁘게 한 거야. 뭐라고 불러? 이게 나무 된 것도 저 못을 와. 저렇게 까맣게 되는 거예요? 저 판대공도 3단으로 만들어놨다. 저거를 판대공을 저걸 갖다가 이제 그 중간에 종돌이 밑에 종돌이가 있잖아요 위에. 종돌이 밑에 그 종돌이를 받치는 그 도리를 하나 중간 도리를 하나 만들고 그 사이에 공포를 박았잖아요. 그러면서 저걸 갖다 3단으로 만들어놨어. 부러질까봐. 굉장히 여기 조심을 해서 정성을 들여서 가야죠. 저거 보세요. 보아지 형태 한번 보세요. 저 보아지. 저 보아지. 보통 때는 보아지를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붙인다고. 저 보아지를 이렇게 지금 여기 붙여놨잖아. 네. 거기다가 보아지 밑에 그 도리도 붙여놨죠.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아주 도리파야. 도리를 엄청 이용해서 예.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아주. 그렇죠. 손이 이제 잔손. 서로를 무지 좋아하는 그 건축가. 아니 그 건축가 중에서도 내가 이게 서로를 좋아한다 이런 그게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공간 활용을. 그렇죠. 서로가 있으면 그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네. 확실히 높아 보이네요. 보이고 높아지죠. 들어왔을 때 또 격조가 있어 보이고. 웅장한 느낌. 웅장하고.
아마 소삼동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잘한 거야. 키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하여 수도 있어. 그래갖고 내가 짓는 집은 다 높이 짓는 거야. 다 했어요. 새들이 올라와서 집을 못 짓게. 맞아. 정장하게 만든 건데 있는 거 이름을 봤어요. 몰라요. 이름을 몰라. 작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삼지창이라고 하는데 세 개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여기에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 다른 정장하게도 있어요. 있는 데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응, 그냥 이렇게 정장학도 그렇고 제실 같은 데도 보면 올려져 저도 여러 개 있어요. 봤는데요. 나도 여러 번. 봤어요. 네. 나 적 오늘 있어요.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눈에 띄어.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걸 저 무심하게 뭐지? 그게 있는지 유심히는 못 봐서 처음 봤어요 나도. 여기만 그래요. 저 어디 경복궁에 경회로 매화점도 8만 원짜리 찍어놨잖아. 망쳤잖아요. 새도 못 들어. 매화점도 찍어놨어. 낙양 그래서 내가 여기 정자각을 있다, 좀 여기. 유심히 보라고 그랬잖아. 그냥 슬쩍슬쩍. 광저에 돌이 들어있는데 큰 돌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묻으시면은 그 밑에 물이 흘러서 안 된다라고 묻고 난 27일 만에 능을 옮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중종이 안 들었어요. 안 듣고 22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알로는 정강PD를 원수를 좀 갚아야 될 것 같아. 그때 정강PD 주관을 해서 능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때 이 광저를 열었을 때 물이 있지는 않았는데 조금 촉촉한 기운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을 열어봐야 된다, 안 열어봐야 된다라고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관을 열어보자 했으니까 관을 열으니까는 관 속에 들어있는 옷들 하나도 안 젖어 있었대요. 근데 이미 관을 열었기 때문에 다시 천장을 해야 되니까는 기말로가 그러면은 염도 다시 하고 습도 다시 하자 했는데 그때 옷에 살이 붙어가지고 그때 국민들이 그걸 보고 너무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울고 야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리로 오시게 됐는데 오시고 난 뒤에 이제 중종 임금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예능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중종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러면 희능이 아니고 정릉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희능이 아니고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남편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선정릉 있죠. 네. 그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삼성. 문정왕후가 네, 이제 네. 그리로 데려갔는데 네. 거기서는 비만 오면은 물이 들어와서 물난리가 나니까는 또 그때 왜 스님 네. 누구예요? 무슨 보가 여기다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결국은 중종 임금님은 마누라가 셋이기는 하는데 자기 마누라 옆에 못 갔잖아요. 엄마 등살이. 그래서 정릉이 그리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름이 다시 희능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예능하고 이거 사이에 정자각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고 다시 정자각 옮겨오고 뭐 어쩌고 하니까는 이 모양새가 정자각하고 이 정면으로 바로 안 맞아 네, 안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찍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분은 아드님이신 인종이 돌아가면서 나 엄마 옆에 가고 싶다 해서 효능이 여기 오게 된 계기도 됐어요. 또 문제는 이분의 이모님이 누구냐 하면은 월산대군 부인이세요. 또 그 다음에 제한대군 부인, 네, 윤여필의 부인, 이렇게 그 세 분이 전부 다 박중선의 딸이에요. 네, 박준수 씨. 박중선은 세조 때 한명회에 정치할 때 같이. 한명회를 도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 집안들이 박고소가 박중선의 부친인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시몬의 따님이신 세조 임금님의 부인들 여자 형제들이에요. 전부 다 심씨. 심씨들 형제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갖고 훌륭한 집안이에요. 박중선이 집안이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 임금님 때 그
박원종이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연산군. 그렇게 해서 중종을 임금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신 분인데 여기에 거의 묘들이 다 있어요, 월산대군. 그죠? 그렇게 해갖고 이분이 아마 돌아가셔서도 이모님이 8살 때 엄마가 죽어가지고 이모한테서 컸어요. 그래서 이모 옆에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한답니다. 이모가 있어요 그러면? 월산대군. 월산대군 부인이 이모라고요. 박씨. 바로 요 건너편. 네. 박준선 묘도 이쪽에 있어요. 여기 박원정 묘도. 탄현대. 네, 다 박원정 묘도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우리 이제 답사하면은 연결하면은 훌륭할 것 같아요. 답사도. 그러니까 이게 조선은 이 인맥이 전부 이 저 몇 명 안 되는 이 저 지방 가지고 서로 나누고 겹사돈 하고 이러면서 조선에 그걸 만들어 온 거죠. 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죠. 시몬의 딸들이 전부 다 세종한테 시집가고 그다음에 노사신의 엄마도 네, 맞아요. 심씨. 맞잖아, 심씨잖아요. 그리고 이 바꿔서 박씨 집안도 심씨 집안이. 그러니까 전부 다 왕들하고 친가 외가 다 사돈 맺어가 지고 가요. 겹사돈이지. 그래서 조선 초에 청송 심씨가 완전히 명문가 중에 최고 명문가였었어요. 청송 심씨가. 심씨 계세요? 시몬의 부하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죽게 된 거죠, 사실. 이정 뭐라 이름은 요즘 이름이 잘 생각 안 나. 그 사람이 태종의 완전 최근 오른 신복이었었어요. 누인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저기 어느 그 궁궐을 지키는 그 병사들의 결혼이 있어갖고. 그 이제 병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병사가 모자라는데 결혼을 보충을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정길인가 그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기를 병권이 두 군데가 있으니 한 군데가 있어야 이게 보고가 돼서 결혼이 바로바로 되는데 병권이 상황에 있고 그 세종은 또 세종대로 정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잘 바로바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도 죽고 그 이야기를 듣게 새 나갔고 그 사람도 죽고 그때 그 심정도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런 저기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시몬이 그랬다 하고 박은이 무고죄로 걸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박은은 사실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태종의 심증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태종이 이 시몬을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박은이 그거 대신 그 이야기를 올려갖고 명기가 나왔는 게 중앙박물관에 있잖아요. 숙종 때부터는 명기를 만들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아예 부장품을 말라 그랬었는데. 영조 임금님이 늦게 본 손자인데 얼마나 기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야 뭐 상관없이 만들었겠지. 뭐 명기가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순장 제도의 하나잖아요. 청아백자가 기가 차더구만. 뭐 왕들이 그 명령한 거는 한 대만 지나면은 없어져요. 뱅시 녹화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 시대가 아니고 그 수계를 받은 사람이 지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영조가 정조를 갖다가 그 옮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죠. 의자죠. 선생님 이게 의자죠. 네, 의자예요. 글씨가 뭐예요? 의령원이네. 의령원. 앞에 붙인 게 위에는 뭔지 이쪽에는 먼 봉인데. 여자가 뭔지 정복? 세손 그죠? 세손 의령원? 저게 뭔 자지? 의자가 이렇게 됐다. 너무 이쁘게 써놨다 의자. 글씨가 참 특이하죠.
홍조가 쓰신 신이 쓰신 글씨니까는 글씨 너무 잘 쓰잖아요. 영조가 저기 저기라고 요 앞에는 세손. 요 앞에는 그 영조가 쓴 거 맞네요. 명 그 뭐 수각 뭐의 구표 앞면에 뭐 온따서 글을 적었고 전 후면에 예 온따 적었고 이 내용은 이제 어제 어필 그리고 뭐 구 뭐 경봉 그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표를 갖고 있어요. 어필이라고. 아 원래 영종이죠. 영종인데 나중에 이제 영조로 그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 고종 때 바뀌었어요. 고정. 그 손자를 늦게 보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영조 임금님이 굉장히 슬퍼하셨대요. 그래서 큰 소리 내면서 오후 통제라 하면서 우셨대요. 여기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네. 내 어린 손자의 묘를 보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네라 이렇게 있네. 가슴이 아픈 이야기. 이렇게 손자도 봤는데. 그러니까 요 어제가 영조가 적은 거 전후면인데 여기 이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적은 거예요. 내 손자예요. 예, 아유손이 돼 있거든요. 아유손. 내 손자를 보니 이래서 아마 여기에 이거는 나중에 추후로 적은 거거든요. 추후로 적은 건데 이 뒤에 이 전면을 읽어보니까 글자도 영조 글자가 맞아요. 그랬구나. 영조 글자는 예쁘게 여성처럼 이 꼬부라치거든요. 꼬부라지네요. 예. 예술적으로. 다 썼네요. 진짜. 이거 이런 조자. 이런 저기 할 때 조자거든요. 이 조자에 이런 가로방 이런 거를 안 올라가요. 영조가. 요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필체네 예. 필체가 그렇더니. 약간 구분이 성격이 저기 뭐야? 저기 운학 선생의 공부를 받은 영조니까 운학 선생 있죠? 김무선.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얼마나 동그래요, 걔도. 숙정도 참 글씨가 그럼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하고 친구며 멘토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효라는 사람이에요. 이효. 그 영조의 그 친척이었죠. 근데 이효라는 사람은 소령원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소령원의 대부분의 영조가 쓴 글씨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효가 썼어요. 근데 이효가 자기의 그 식솔처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천약이라는 사람인데, 최천약이라는 사람이 이게 만든 이제 1750년 전후거든요. 이때 최천약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천약을 갖다가 한국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예요. 크고 우람한 그 등신대의 이등신대의 그 어떤 조각이 정말 이 최천약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었죠. 네, 똑같아요. 예,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천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이 당시는 어떤 실경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조각 시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최천약이라는 사람이 정말 다시 재조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굴 좀 봐, V라인. 아니 정말 정말 TV 나갈 정도였죠. 정말. 저것도 같은 사람. 예, 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이돌이 아이돌.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게 이 사람이 거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만드신 거예요. 한 2, 3년 있다 돌아가십니다. 그럼 석공입니까? 최천약이 자기 스타일을 석궁이라 부르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의기에 최천약이라는 이름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보면은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석궁의 이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석궁이지만 자기는 조각가라고 생각한 사람. 자부심이 있지. 이 사람은 석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예술가. 그래서 자기를 석궁 명단에 항상 빼달라고 하죠. 예술가다 기술자가 이거지. 아니라 자기는. 예술가다. 그래서 저는 조선 시대에도 이 최천약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문화가 지속됐다고 생각해요. 최천양이요? 약. 최천약. 최천약? 선생님 파주 장릉하고 파주 장릉에
아시겠지만 파주 장릉에 이 대부분의 성물을 갖다가 최천양이 만들어요. 김하종이라는 사람하고. 성물이 네. 진짜 잘생겼어 거기도. 근데 이제 파주에 있는 장릉의 성물은 그 운천리 성물과 두 개가 섞여가 있죠. 섞여 있는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그 잘 만들고 정교한 것은 대부분 다 이 최천양의 공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물 연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제가 이분의 그 무덤을 찾아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예. 뭐 부산 동네 쪽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집안도 못 예, 부산 동네 쪽이 워낙 그 좀 이런데 좀 이제 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찾기가 좀 힘들고 부산이 또 동네가 너무 많이 개발됐어요. 우리 동네인데. 예, 이분이 그 부산 동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외인이라는 설도 있고 이랬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영조 때 자명종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명종을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동사일기에 보면 자명종 만드는 게 나오는데 동사일기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청나라의 그 사신으로 가죠. 가는데 최천약이 없었어요. 근데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명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중국을 본따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보고 바로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만드는 자명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바로 와서 고쳤다는 그런 유명한 기술자예요. 기술자라기보다는 예술가에 가깝죠. 거의 천재급이네. 그렇죠. 천재였죠. 다빈치.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최천량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재능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죠. 네. 정조 임금님 때 또 한 사람 있죠. 그때는 정우태였는데 정우태는 이제 정우태는 굉장히 정우태는 그냥 그거예요. 석궁중이 잘하는 사람. 그래서 최천량을 자기는 따라가지는 못했고 정조가 개인 문집에도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했는데 정우태한테 그랬어요. 왜 최천량이 내 시대에는 없었는가 하는 그런 한탄을 몇 번 합니다. 그 당시 정우태가 듣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해요. 네. 그만큼 최천량이 석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 딸이고. 근데 왜 옹주를 붙이냐 이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맞춰 그걸? 진짜. 아까 이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조선 초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복창하세요. 이 외명부는 세종 때 이후에 만들어진 외명부고요. 조선 이전에는 내 딸이 아니고 사위의 그거라도 옹주를 붙여요. 옹주를 붙여요? 왜냐면은 그 임금의 그 친척이고 가족이 이렇게 가족 사이인 경우에 가족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옹주라는 것이 하나의 관직이에요. 지금 무관직이잖아요. 외명부에서 무관직이지만 조선 초기에는 관직으로. 그리고 이 사후인 이숙무가 누구냐면 고려 말에 이세계의 손자래요. 이종학의 아들이에요. 이 장관 한숨 더 쳐서. 근데 조선 초기는 이게 관직명이 정착되는 데가 세종종 이후에 정착이 되고 세종 문종 때 외명부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 옹주라는 것이 이게 지금 생각으로는 뭐 딸로 생각이 하겠지만 딸이 아니고 그 사이에 그거라도 마찬가지로 관직 그렇게 붙여요. 바로 얘기해요. 세종 이전에는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서 왕의 일가라든지 뭐 사이나 뭐 딸의 일가도 옹주를 건주 보냈다. 뭐 나중에는 군주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난 착각한 게 뭐냐면 단종의 누이 경의 공주거든요. 그 양반 묘가 어디냐면 저기 필리핀 무슨 동상 그쪽 앞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있어요. 경의 공주하고 남편 정종 거기 있어서 그런데 왜 난 여기 처음에 경혜라고 원래 그 양반이 지금 무덤 형태가 사각형으로 생겼어도 조선 초기 형태하고는 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고려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 없죠. 아니 고려의 영향을 받으면은 요 형태의 국장의 형태에서 국장의 형태의 국장의 형태가 똑같이 4단으로 계단 저렇게 계단식 사각형의 돌이 쌓여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복합적으로 능도 훼손들이 많이 됐고 묘도 마찬가지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원형 자체가 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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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상당히 이게 좀 그 노사신묘하고 노물제묘 쪽으로 가면은 그게 사각형 국장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라도. 방금씩 파주에. 이렇게 사대부 묘가 훨씬 재밌고 개인거리가 많아요. 자, 처음에 그 경항군묘에 소인세자묘에 이렇게 경항군하고 같이 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묘 위치가 틀리더라고. 여기가 아니고. 드라마 하려고. 예. 거기 허가받기가 힘들었나 보다. 소연세자묘에. 아마 이게 좁아가지고 이 측면에 아마 이게 비석을 몇 표석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네. 근데요, 여기가 특이한 게 저기예요. 이도로 갔네. 예, 돈태석이에요. 여기가 모양이 다리가 발이 있고 여기 새 날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오조묘, 오족조. 삼족이 아니고 오족? 아니요, 저거는 삼조고, 이게 오조고. 여기 뒤에도 새 모양으로 돼 있어요. 누가 삼족이라고 하셨죠? 그거를 누가 삼족이라고 하셨죠? 아니 지금 그런 내가 방금 지금 여기 설이 지금 부작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조고설이 있어요. 오족은 없으니까. 삼조고설이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지금 아주 잘 나와 이쪽으로. 제 생각에는 부작설이 가까운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삼조고설을 이야기해요. 근데 삼조고가 우리나라에 엽서석에 삼조고가 써있는 게 사실은 제법 있어요. 지금 수작이 세계 정도도 꽤 있어요. 예,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저 차 가는 길 있죠. 저 길이 왕자의 계곡입니다. 우리 저 인터에 가면은 왕의 계곡, 왕비의 계곡이 있듯이 저거 이제 누가 저 왕자의 계곡이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건데 왜냐면은 여기에 왕자만 20기가 넘습니다. 요 길 따라서 20기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요 한 1, 2km 반경에 20기가 있는 묘가 20기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계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작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이 주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자의 계곡에 있는 것에 한 4분의 1 정도가 새가 들어가 있어요. 독특하죠? 독특하죠? 그 비밀은 아직 지금 밝히지 못했지만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그 새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이하네. 예, 이 근방에 그 묘표에 새가 새겨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 왕자의 계곡에. 네, 그러니까. 저기 영사정입니다, 영사정. 저게 영사정이 원래 좀 퇴락했지만 제가 괜찮은 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 영사정을 저렇게 지금 이제 크게 만들고 이제 식당으로 됐나요? 제실로 하죠. 제실인데 지금 이제 예? 체험관. 체험관은 됐나요? 예. 예. 근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원래 건물을 쓸만한 부분 부재가 없지는 않았는데 거의 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짓고 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싹 컬어버리고 새로 지었는데 모양은 그때처럼 한다고 했지만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하나도 모습이 없어요. 원래 그 부재 철거할 때 제가 있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네. 제가 철거하는 날 같이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철거할 때 상당히 그 조선시대 공법들이 군데군데 조선 충기 공법들이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